중2에서 제가 들려주는 151번째 이야기. 개헌론에 적절한가? 개헌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고치는 소위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주장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개헌 주장의 역사는 10여 년도 훨씬 넘었다. 그런데 이제 20대 국회의 개헌과 동시에 정세균 내장이 개헌하자고 주장하자 급기야는 국회 제적의원 300명 중에서 3분의 2가 넘는 203명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얘기다. 이만하면 개헌의 물꼬는 터진 셈이다. 그러나 과연 개헌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다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일이다. 개헌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를 찬성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필자 또한 제왕적 대통령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개헌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나 대통령연 임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만으로 과연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속 시원하게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누구도 확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곧 어떤 방안도 국민적 합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개헌보다 더 시급한 정치적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라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나라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아닌가 한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동성을 광범위하게 개발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급속한 저출산과 노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대처하고 만성적인 청년 실업과 커져만 가는 국가 채무에 브레이크를 걸어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창조적이고도 역동적인 나라로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새로운 나라 건설 즉 뉴 네이션 빌딩에 전력 투구하자는 얘기다. 미국에서의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국제적인 각국의 움직임이 한결같이 새로운 민족주의나 고립주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세계 움직임에 능동적이고도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방만한 국가 경영, 방만한 안보 태세, 방만한 교육, 방만한 기업 경영, 나날이 창궐하고 있는 부패와 비리와 각종 사회악들, 이들 문제들을 외면한 채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치체제의 변화를 위한 개헌에만 국민적 역량을 쏟아붓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어떤 개헌도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우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각종 산업의 구조개혁도 정부 자체의 구조개혁의 선행을 통해 유도되어야 옳다고 본다. 정부기구는 물론 그 산하기구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필두로 지방행정기구의 대대적인 개편도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은 물론 자치단체 계층구조의 단순화와 같은 혁명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역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쇄신의 바람이 사회 전체에 불어 닥칠 때에 비로소 개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산부인과 병원도 없어진다고 하는 세상이 되었다. 농촌 지역에는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저출산은 나라 경제의 저성장과 저효율 그리고 사회적 고부담과 고비용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인구의 노령화와 국민의 조세 부담률의 상승과 국방력 감퇴와 국가의 역동성의 둔화를 가져오는 심각한 국가적 어젠다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인가? 너무나 단순한 얘기 같지만 문제 해결의 1차적 과제는 국가를 어떻게 리모델링 하느냐에서부터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데에 있다. 국민적 정서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 고향을 잃을까 걱정하고 정치인들은 지역구를 잃을까 걱정하는 상황에서 개혁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수입으로 그 수많은 지방의원의 인건비와 해외 출장비를 어떻게 다 조달할 것이며 지금 당장 운영비도 적자일 수밖에 없는 문화관의 운영과 나날이 늘어가는 사회복지 수요를 무슨 수로 감당할 것인가 생각할수록 암담하기만 하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엄밀히 얘기하면 일제가 만든 것이다. 조선시대의 팔도체제로부터 통치하기 편리한 일제시대의 도시, 군면 리체제로 변화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와 오늘의 사회는 거의 천지개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변화였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인구만 보아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50여 년 전과 비교해 농촌의 경우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훨씬 늘지 않았나 싶다.
물론 주민복지 수요에 따른 공무원의 수적 증가야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인구 3만도 안 되는 군에서 자치를 한다면서 지불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다. 심하게 말하면 돈 먹는 하마로 변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런 현상을 광정하는 길은 결국 행정구역 개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 뿐이다. 자치단체의 계층 구조를 줄이던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것이 개헌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구역 개편의 여세를 몰아 방만한 행정기구의 개편과 시대에 걸맞지 않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폐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비로소 나라 발전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생각이다. 하여 필자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나라를 리모델링 해보자는 각오를 우리 함께 다져보자는 주장이다. 기구도 줄이고 공무원 수도 줄여 정부 자체를 구조조정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선거구와 관계 있는 정치적 이유로 아무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정세균 의장의 발언처럼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세종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엄청난 행정적 난면상이 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다. 이처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자치단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정치인만의 관심거리인 통치구조의 문제 하나로 심각한 국론분열의 장만을 열어놓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여겨진다. 대체적으로 우파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좌파는 큰 정부를 모색한다. 왜 그런가? 우파는 자유를 그 이념의 근간으로 삼고 좌파는 평등을 근간으로 삼기 때문이다. 좌파의 생각대로 평등을 정치적 이념으로 하다 보면 복지를 우선시하게 되고 복지 우선은 큰 정부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그를 통해 빈곤의 평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참고로 일본의 경우 1953년에 9,008배여개에 달하는 기초자치단체를 2006년에는 1974개로 줄였다가 이제는 다시 1도 1도 2부 44면으로 구성된 47개의 광역단체를 10개 내외에 도와 주로 재편하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영국 또한 1990년대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혁명적으로 이루어 냈다고 한다. 우리라고 왜 못하겠는가? 김중 위 초대 환경부 장관